울지 마, 용빈아. 이 한마디가 김용빈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고? 무대 조명이 켜지기 7분 전, 대기실 문이 아주 작게 열렸다. 복도 끝에서 스태프 한 명이 다급히 손짓했다. 용빈 씨, 지금, 잠깐만요. 김용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오늘은 평소 무대가 아니었다. 관객도, 방송 카메라도, 환호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추모 무대였다. 그가 부를 곡은 누군가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지만 듣는 이가 누구라도 아, 그 사람을 위한 노래구나 하고 알아챌 만큼 슬픔이 정직한 곡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틈에서 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울지 마, 용빈아. 딱 네 글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 감정이 너무 많이 꾹꾹 눌려 있었다. 위로 같기도 했고 명령 같기도 했고 지나간 시간을 끌어당기는 주문 같기도 했다. 김용빈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목젖이 움직이며 숨이 한 번 막혔다. 거울 속 그의 눈동자가 갑자기 초점이 흐려졌다. 마치 유리 위로 금이 가듯 표정에 균열이 퍼졌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스태프는 당황한 얼굴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만 그의 시선은 문 밖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 이미 지나간 뒤였다. 그 순간 김용빈의 가슴 속에서 가장 오래 숨겨둔 서랍 하나가 덜컥 열렸다. 거기엔 말하지 않은 사연이 아니라 말하면 무너질 것 같은 기억이 들어있었다. 무대에 오르기 직전 김용빈은 음향 리허설을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체크, 체크. 목소리는 깨끗했다. 완벽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오늘은 이 노래를 끝을 맺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며 말이 공중에서 툭 끊겼다. 스태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순간.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누구도 크게 숨을 쉬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 관객석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가 좌석에 앉으며 옷깃을 쓸어내린 듯한 소리. 아직 입장 전인데 관객석엔 사람이 없어야 했다. 김용빈은 무대 아래를 바라봤다. 검은 객석 한가운데 희미한 흰 점이 있었다. 누군가의 휴대폰 화면처럼 혹은 촛불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또 들려왔다. 울지 마, 용빈아. 이번엔 더 선명했다. 더 가까웠다. 김용빈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지금 누가 저기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자 모니터 스피커가 아주 작게 울렸다. 그 울림은 대답처럼 들렸다. 아니, 경고처럼 들렸다. 사실 그 말은 처음이 아니었다. 김용빈이 아직 이름도 없던 시절, 작은 행사장 뒤편에서 누군가 그에게 똑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날도 그는 울고 있었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뒤돌아서 숨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그가 들었던 말, 울지 마, 용빈아. 그 말은 따뜻한 위로였을까? 아니면 울지 말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걸까? 오늘 무대의 추모곡은 이상하게도 그 오래된 장면을 정확히 건드렸다. 곡의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김용빈은 느꼈다. 이 노래는 슬픔을 달래는 노래가 아니라 슬픔을 정확히 찾아내어 손가락으로 꾹 누르는 노래라는 것을. 가사는 조용했다. 하지만 조용한 말일수록 더 깊게 파고드는 법이다. 괜찮아. 이제는 나아질 거야. 그 평범한 문장들이 오늘은 모두 칼날처럼 들렸다. 왜냐하면 김용빈의 마음속에는 괜찮아가 가장 잔인했던 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노래는 2절로 넘어갔다. 현악이 한 번 끌어올라가고 피아노가 낮게 받쳐주며 그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순간 객석의 흰 점이 확 커졌다. 그리고 화면에서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아니, 실제로 화면이 켜진 게 아니라 김용빈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재생된 것이다. 누군가의 뒷모습, 흰 꽃, 빗물, 우산 아래로 떨어지는 손. 그는 그 장면의 끝을 알고 있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다. 김용빈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처음으로 음정이 아주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관객들은
감정이 실렸다고 말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의 안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기억이 노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노래가 기억을 끌고 나오는 중이었다. 그때 무대 옆에서 한 사람이 뛰어왔다. 감독이었다. 그는 대본을 쥔 손으로 김용빈을 가리켰다. 컷, 잠깐 멈춰요. 음악이 멎었다. 조명이 잠시 흔들렸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김용빈은 관객석을 똑바로 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기엔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있었다.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문을 잠갔다.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눈빛이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왜 하필 오늘이야. 그가 중얼거리자 테이블 위에 휴대폰이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통. 울지 마, 용빈아. 오늘은 네가 울면 안 되는 날이야. 김용빈은 숨이 멎었다. 손끝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순간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 말은 누군가가 그를 달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그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넣기 위해 반복하는 말이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문자 하나가 더 도착했다. 그 추모곡 네가 원해서 부르는 거 아니잖아. 김용빈은 눈을 크게 떴다. 그건 사실이었다. 오늘 무대는 의미 있는 자리니까 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그가 선택한 곡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정해준 곡, 누군가가 짜놓은 흐름, 누군가가 만든 감동의 구조. 그리고 그 누군가는 김용빈의 약한 지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결국 무대로 다시 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아주 짧게 말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모르는 제 마음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객석이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줌인했다. 스태프들은 대본에 없는 멘트라고 속삭였다. 김용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 오늘 자신을 부서뜨린 건 추모곡 자체가 아니었다. 추모곡은 단지 열쇠였다. 문을 연 건 울지 마, 용빈아 라는 말이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이제야 이유가 선명해졌다. 그 말은 괜찮아가 아니었다. 울지 마는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다. 그에게 울음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는데 누군가는 그 증거마저 지우려 했다. 그리고 그는 오래전부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감정을 접고 삼키고 묻는 법을 배워왔다. 그 상처가 오늘 추모곡의 멜로디와 만나 가장 날카로운 형태로 되살아난 것이었다. 이 절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객석에 흰 점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김용빈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울어도 된다. 오늘은 울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울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날일지도 모른다. 그는 노래의 후반부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드디어 눈물을 한 방울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무너짐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웠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 아까의 그 말과는 달랐다. 미안해, 용빈아. 그 목소리는 아주 작았고 어쩌면 환청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사과는 그를 쥐고 있던 보이지 않는 손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감동의 박수일까, 연민의 박수일까. 그는 더 이상 구분하지 않았다. 그는 무대 아래로 인사하며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다. 누군가가 울지 마라고 했던 이유를 오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마음을 지킬게요. 무대 뒤로 내려오는 길, 그는 스태프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다. 이 번호,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스태프는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번호요? 예전에 그분 장례식 때 사용됐던 단체 안내 번호랑 비슷해요. 김용빈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다. 추모곡이 그를 건드린 건 슬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곡과 그 말과 그 번호가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의 과거를 오늘로 끌고 와 그를 흔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덕분에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피하려 했던 상처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주할 때에야 비로소 끝이 난다는 것을. 대기실 문 앞에서 그는 잠깐 멈춰 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울지 마, 용빈아가 아니라. 그는 문손잡이를 잡고 힘있게 눌렀다. 울어도 돼, 용빈아. 이제는 내가 너 편이야. 문이 열리며 따뜻한 조명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김용빈은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조각들을 주워 담을 준비를 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